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전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된 여자예요. 남편과는 맞벌이 중이고 아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신입생 때 만났고 군대까지 다 기다려준 후 남편의 취업과 동시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운 좋게 전공과 맞춰진 인문계열에 취업해 커리어를 쌓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 아내의 한정된 삶을 살기엔 한 번뿐인 삶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뇌리에 박히게 된 건 저희 부모님 탓이 큰 것 같아요. 엄마도 저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해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고 친할머니의 시집살이와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욕을 듣는 모습, 맞는 모습,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 싸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결혼이라는 제도에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크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결혼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라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어쩌다 꽈팅해서 만난 남편으로 인해 결혼도 가족 구성원 나름이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신 편은 아니지만 저에 대한 지원은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할머니도 엄마에게 모질게 대하고 제 앞에서까지 무시를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지. 저에게는 잘해주셨죠.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엄마는 결혼 이후 외가와 반강제적으로 연을 끊게 되어 외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엄마에게 건너듣기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도 저를 엄청 예뻐라 하셨대요. 가족끼리 사이도 엄청 좋았고요. 하지만 친할머니께서 워낙 엄마에게 외가와 연락도 연도 끊으라고 강요하시고 바로 옆에서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네요. 그런 이야기나 광경을 보고 자랐으니 결혼을 선택한 저지만 시댁에 대한 두려움은 적지 않은 편이었고 남편도 제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 시댁과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부모님과의 마찰이 없도록 가운데서 노력해줬죠. 또 그런 남편의 성격처럼 시부모님도 차분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남편도 나름 가정사가 평탄한 편은 아닌데 지금 남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양아버지세요. 친아버지는 타 지역의 다른 여성분과 가족을 이루셨고 남편은 어머님을 따라와 지금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요. 남편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한대요. 친아버지보다 양아버지 되시는 분이 본인에게 더 잘해주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자라면서는 양아버지의 친아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분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란 걸 인지해도 일정 이상 친해지기도 감정을 주기에도 어려웠어요. 어머님과는 그래도 간간히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워낙 잘 챙겨주시고 또 선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버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인지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두 분 다 정말 제게 개인적인 간섭도 없으시고 절 많이 배려해주세요. 엄마를 통해 봤던 시댁의 분위기와는 정말 상반되어 있었고 저와 남편을 개별적인 가족으로 봐주셨죠. 그래서 저도 두려워하던 마음을 잡고 시부모님과 가까워지려 시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꺼림칙한 부분들이 그 시도와 의지를 흐려지게 만들었죠. 제 착각일 수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조금 큰 사건 몇 가지를 나열하자면 우선 아버님이 제 카톡 프사나 배경사진에 있는 셀카 같은 것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두고 계셨어요. 아버님 폰에 은행 어플에 관련해 해드릴 게 있었는데 어쩌다 갤러리를 봤더니 제 이름이 적힌 폴더 안에 제가 카톡 프로필로 올려뒀던 모든 셀카들이 다 캡처돼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모른 척 아버님 제 사진은 왜 다 저장해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며느리 너무 예뻐서 모아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수 있나 싶었지만 어머님과 남편 모두 옆에 있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거 말고도 가족 모임이 있으면 제 단독 사진을 본인 휴대폰으로 찍으시거나 다른 폰으로 찍으시면 꼭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하시고
뜬금없이 제 사진을 찍으시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어떤 포즈를 요구하는 일도 있으셨죠.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소나트를 해달라거나 뿌이를 해달라거나 이런 거요. 또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다면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지금 시간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후 바로 끊으시는 일도 있었고 조금 찜찜한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결국 그 찜찜한 일들의 실마리가 풀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집에서 남편과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제 이름을 부르며 본인이 여태껏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냐고. 이미 신상 다 파악했고 사진도 다 저장해뒀으니 당장 계좌로 돈 입금하라며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 당황했는데 남편은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전화를 넘겨받더라고요. 당신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이거 개인 번호 같은데 당장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니 되려 욕을 하며 당신은 또 누구냐고 저 여자가 자기한테 받아간 게 얼만데 회방이냐고 한두 명 당한 게 아닌데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둥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보이스피싱인지 해킹을 당한 건지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들어간 모든 곳에서 비밀번호는 다 바꿨고요. 그런데 그 일은 단순히 시작이더라고요. 그 후로 모르는 번호로 여러 번 전화가 와 쌍욕과 함께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고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여러 차례 듣게 되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 같았고 카톡 친구를 추가하니 다들 평범한 가정을 가진 남자였고요. 저와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고 결론을 지어 그중 한 사람을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위험한 세상이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대화의 결론이었죠. 그렇게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가 하던 말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유부남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여자를 찾아 채팅을 했다네요. 그 상대방 여자가 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주었고 또 음성 메시지로 목소리까지 보내주어 본인이구나 믿었답니다. 자기는 아내와 사이도 좀 소원하고 해서 심심풀이 삼아 저와는 아니지만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기프티콘 등을 보내줬다네요. 대화가 이어진 지 한 두세 달 정도 후 매일같이 여러 대화를 하니까 친분도 쌓이고 그랬다는데 저를 사칭한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고민을 좀 했지만 얼굴 사진도 다 알고 나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있으니 문제가 있겠나 싶어 소액을 조금씩 보내주고 갚아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300 정도의 목돈을 보내주고 채팅방을 나갔다네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남자 한 명이 아니고 열댓 명에다 사기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갔고 모두 유부남이라 소송이나 법적으로 들어가면 본인들이 불륜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돈을 모아 흥신소를 이용해 절 찾았다네요. 그런 말들에 저도 남편도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오픈 채팅 같은 거 쓰지도 않고 남편과는 폰을 완전히 오픈하기에 그런 찜찜한 일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둘 다 벌이가 그런 식으로 돈 벌 만큼 작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채팅방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사칭한 사람에게 받은 사진,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봤더니 정말 제 사진과 제 목소리가 있더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냐는 생각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범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사칭한 사람이 보낸 음성 메시지의 목소리가 남편과 제가 함께 있을 때 시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모든 미심적인 일들이 하나둘 실마리가 풀렸고 남편은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은 후 손을 벌벌 떨며 표정을 굳혔어요. 저도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에 당황했고요. 그 사람에게는 우선 알겠다고 내 정보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만 더 내게 전화하면 고소장이 갈 거라 전화라고 본인 아니고 사칭이니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용서 안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남편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황도 범인도 확실한 상황에서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뭐라 말을 할 생각이 없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남자들 꼬셔 사기친 년이 되었다는 생각에 열이 머리 끝까지 받았지만 그 와중에 아버님이 가족이 왜? 하는 생각이 허탈해졌죠.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제 손을 잡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저희 부부에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며 웃으며 반겨주셨고 아버님은 잠시 외출 중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어머님을 거실에 앉혀 다른 말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어머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이가 그럴 리 없다고 우셨지만 사진과 자료들을 보여드리니 그래서 최근 그렇게 밖으로 돌고 돈을 썼구나 하며 한탄하셨어요. 아버님이 제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 어머님을 두고 밖으로 나돌며 돈을 써댄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어머님도 아들네에게는 말을 못했지만 꽤나 쌓인 일이 많았었나 봐요. 펑펑 우는 어머님을 되려 제가 달래드리며 조심스럽게 이혼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겠다 이야기했죠.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절 봤고요. 그도 그럴 게 시댁과 엮이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물 속에서 본인에 대한 연민보다 저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과 아버님이 그렇게 집에서 겉도는 중에도 티 한 번 내지 않고 꾹꾹 눌러온 모습에서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기에 망설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의 그 말에도 마냥 눈물만 흘리시며 작은 목소리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셨죠. 다 본인의 탓인 듯 말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보통 아버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언제쯤 돌아오시냐고 물었고 한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어머님의 짐을 챙겼고 저는 실신할 듯 숨이 넘어가시라 우시며 괴로워하시는 어머님을 달랬고요. 대충 급한 짐 정리가 끝날 때쯤 아버님이 도착하셨고 남편은 냅다 신발장에 쌓여진 우산을 잡고 아버님을 패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막았고 저는 남편을 말리며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며느리 사진까지 도용해가며 번 돈으로 재미 좀 봤냐고. 그렇게 말하니 아버님은 당황한 눈초리로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본인은 아니라며 이야기를 했죠. 남편이 이야기를 다 듣고 왔으니 변명할 생각 말고 우리 엄마 놔주라고. 다음엔 그냥 법정에서 보자 이야기했죠.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는 아버님이 역겨워 뺨을 세게 후려치고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이야기한 후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서 나가 차로 향했어요. 한참 후 씩씩대며 어머님 짐을 다 들고 온 남편이 내려왔고 저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밤 제게 미안하다고 우시다 지쳐 잠드셨고 남편과는 밤새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둘 다 연차를 쓰고 변호사를 찾아가 어머님의 이혼과 명의도용,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및 사기까지 고소할 부분들을 찾아보았고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물었어요. 그쪽은 애초에 불륜 상태에서 사이버 피해를 당한 것이니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엔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급한 어머님의 이혼을 먼저 진행하며 다른 일들도 함께 병행해 진행하기로 계약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과 함께 외식을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얼굴도 못 들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꼭 안고 어머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미안하시며 저를 딸처럼 챙겨달라며 시댁에 대한 내 트라우마를 깨주셔서 감사하고 나도 이제 어머님을 엄마처럼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님에 관한 건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책임을 물어 나락 보내겠다고 했고요. 어머님 사시던 집도 원래 남편 명의로 된 남편 집이라 바로 부동산에 내기로 했고 아버님 아니 그 사기꾼 자체는 돈도 없고 그냥 어머님 돈이었죠. 어머님은 집안이 조금 좋은 편이었다네요. 어머님은 곧바로 그 사기꾼에게 준 카드 정지를 넣고 통장의 돈도 모두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 사기꾼은 이제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죠. 사람이 좋아서 딱 그 이유로 재혼까지 해서 만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자기가 남편 복이 없어 자식들 힘들게 하는데 또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자식 복 많으니 다 괜찮다며 또 한바탕 울고 끝난대요. 소송은 알아서 잘 진행될 거고 전 합의금도 필요 없고 끝까지 가길 바라니 잘하면 그 나이에 깜빵 가서 썩게 생겼네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나쁜 일 하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 일 있었음에도 저 한 번 의심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해결해준 남편과 친아들보다 더 절 안아주는 시어머님과 그저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고 앞으로 꼭 그렇게 살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